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이브 성형외과 유영문. 이동환 원장입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어떻게 건강하고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항노화, 안티에이징 동안 성형입니다. 사실 이 분야는 시술부터 수술까지 내용이 굉장히 폭넓고 방대한데요. 저희는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특히 수술적인 접근을 중심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바이브 성형외과에서 눈과 코 성형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저희 이동환 원장님께서는 리프팅과 지방 성형을 주로 담당하고 계십니다. 먼저 제가 발표할 내용은 눈 주변 시간의 흔적을 지우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눈 주변과 관련된 성형인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연예인 분들이시죠. 탑 연예인 분들이시고 20, 30대 때 사진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을 보면 뭐 어떻다 이런 분석이 필요 없죠. 그냥 생그럽고 젊음이 주는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중년의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아, 나도 저랬었는데, 나도 젊을 적엔 참 고왔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젊은 눈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일단 피부를 보면 두껍고 탄력이 좋죠.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매끄럽고 주름도 별로 없죠. 근육은 팽팽하고 근력이 강해서 아주 눈 뜨는 힘이 좋아서 아주 또렷한 눈매를 가지고 있고요. 지방은 적절히 분포되면서 꺼짐이나 돌출의 걱정이 없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볼륨을 만들 수 있고요. 인대는 굉장히 강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제 현재 상태입니다. 이제 연세가 드시면, 나이가 드시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이제 노화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지금 봐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우아하고 자연스럽지만 20, 30대 때와의 느낌과는 좀 다르죠. 이분들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은 모든 분들이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화된 눈은 어떤 특성을 가질까요? 일단 피부가 얇고 탄력이 저하되죠. 아무래도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좀 감소하기 때문이고 그에 따라서 얕고 깊은 주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육은 약화되고 이완되면서 좀 눈꺼풀이 처지고요. 졸리고 좀 피곤한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지방의 양도 좀 감소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좀 돌출되면서 다크서클 같이 눈밑 지방이 불룩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눈 주변을 지탱해주는 인대 조직은 느슨해지고 약해지면서 눈밑 고랑이 더욱 심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눈 주변의 노화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해부학적인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 눈 주변의 피부는 신체 전체를 통틀어 봐서도 가장 얇은 편에 속합니다. 이런 피부가, 얇은 피부가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감소로 인해서 잔주름이 생기고 이제 탄력이 저하되는 거죠. 이 지방 패드는 우리 눈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을 지켜주기 위한 어떤 에어백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지방 패드가 위축되거나 때로는 좀 밀려 나올 경우에 이런 볼륨의 감소 또는 돌출 등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근육은 우리가 하루에도 수만 번 표정을 짓잖아요. 반복적인 표정근의 사용과 약화로 인해서 미간과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요. 눈썹에 처짐 등이 유발되게 됩니다. 인대, 우리 눈 주변에 있는 많은 구조물들을 지탱해주는 튼튼한 구조물인데 피부와 근육, 지방 패드 등이 점점 지지하는 힘이 떨어짐에 따라서 눈꺼풀이 처지고 눈밑 고랑들이 이제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눈 주변 노화가 빠른 이유, 유독 빠른 이유는 뭘까요? 일단 피부가 얇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외선이나 건조함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도 수만 번 눈을 떴다 감았다 표정을 짓기도 하고 이런 반복적인 과정들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중력의 영향, 이거는 사실 뭐 눈 주변의 피부만 작용하는 건 아닐 겁니다. 모든 얼굴 조직, 그리고 신체 조직들이 중력 영향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콜라겐과 엘라스틴 감소 등으로 인해서 이런 젊음을 유지하는 단백질 감소가 두드러지는 것들이 이런 눈 주변 노화를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상담을 받기 위해 내원을 하시면 저희가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하는지를 같이 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나이, 연세죠. 나이가 굉장히 기본적인 요인이 될 겁니다. 피부의 탄력이라든지 회복 능력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이는 반드시 평가해야 되는 요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피부 상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이 피부 두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얇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두껍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각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얇은 대로 이제 피부 처짐이 좀 많아서 고민이신 경우가 많고요. 좀 두꺼우신 분들은 수술 중에 잔출혈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두꺼운 피부에서 쌍꺼풀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또 굉장히 인상 변화가 커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과연 내가 원하는 변화인지 이런 것도 충분히 상의하고 이제 수술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눈 뜨는 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연세가 드시면 누구나 눈 뜨는 힘이 떨어지죠. 눈 뜨는 힘이 떨어진 걸 우리가 안검하수라고 하는데요. 안검하수가 생기면 자꾸 이마를 치켜떠서 눈을 뜨시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뜨림이 약한 경우에는 이런 눈뜨는 힘까지도 교정을 하는 우리가 눈매 교정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눈매 교정술도 같이 고려해서 수술 플랜에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처짐의 정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상안검과 하안검의 피부의 처짐의 정도는 누구나 고려할 걸 생각하시는데 흔히들 많이 놓치시는 게 이 눈썹의 처짐입니다. 눈썹이 이렇게 낮은 분이라면 여기 안에서 우리가 상안검이나 눈썹 밑 거상처럼 피부를 자르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인상을 변하게 시키고 강하게 변하게 하고 또 답답해 보이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눈썹이 많이 처진 분들이라면 눈썹을 끌어올리는 이마 거상이라는 수술을 많이 추천드리게 되는데요. 이런 눈썹의 처짐에 대한 것도 분명히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눈 주변의 지방의 분포 볼륨.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드시면 누구나 눈 지방의 볼륨이 위축돼서 쑥 꺼져서 더 피곤해 보이는 인상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눈밑 지방 같은 경우는 불룩하게 튀어나오면서 이 눈밑 고랑, 그러니까 흔히 다크서클이라고 하는 이런 불룩함을 좀 촉진하기도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판단과 적절한 해결책이 또 도움이 되겠고요. 기타 뭐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아니면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고, 담배, 흡연 여부가 굉장히 또 중요한데 상처 치유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수술을 받은 적은 없으신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요. 또 너무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은지 현실적인 수술 결과와 기대치도 한번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수술 플랜을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오늘 설명드릴 이제 주요 수술 분야인데, 위에 세 가지, 내시경 이마 거상, 눈썹 및 거상, 상안검, 이게 눈꺼풀 위쪽과 관련된 수술이고요. 하안검 수술, 중안면 거상, 이게 눈꺼풀 아래쪽과 관련된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마부터 요 볼 쪽까지, 중안면까지 제가 주로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방법을 결정할 때는 일단 가장 시급하거나 눈에 띄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줘서 일단 즉각적인 만족도와 개선 효과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저에게 오시는 많은 이제 중년 여성분들,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는 겁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셔서 나 이거 했다가 괜히 인상 변화 너무 커질까봐 겁나요라든지 부작용은 어떤 거 있는지 걱정도 하시고, 근데 또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머님 손에 끌려서 보통 많이 오시게 되는데 나는 필요 없는데 자꾸 주변에서 하라고 해서 온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티 안 나게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제가 이것저것 다 하시죠라고 하면은 많이 부담을 느끼시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거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만족도가 있으시면 그 다음 단계는 저랑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세요라고 하면서 중간 단계, 즉 일단 초기 수술을 회복한 이후에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상의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시게 되면 그걸 잘 유지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후에는 뭐 레이저라든지 보톡스라든지 필러, 이런 스킨 부스터, 이런 보조적인 시술을 통해서 이런 만족스러운 결과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 계획을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성형외과 전문의 쌤들과 상담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수술 후에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현실적인 결과와 이상 기대치 이런 것들이 잘 맞는지 이런 것들 충분하게 저랑 상의하고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중 이제 첫 번째 내시경 이마 거상이라는 수술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이건 제가 실제로 수술하는 과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왼손에는 내시경을 들고 있고요. 오른손에는 이게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작은 수술 도구를 이용해서 수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화면에 있는 게 이제 실제 내시경으로 보이는 화면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하얀색 선처럼 보이는 거,
고무줄처럼 보이는 게 신경입니다. 감각신경이고 저 신경을 다치면 이 감각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 감각신경이 다치지 않게끔 엘리베이터라는 수술 도구를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잘 풀어주게 됩니다. 내시경을 보는 이유는 그러니까 근육과 신경들이 너무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시경 이마거상이라고 하면 어머님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게 여기 이렇게 째는 수술 아니에요? 너무 무서워요. 뭐 흉터는 어떻게 해요? 막 이런 걱정하시는데요. 그렇지가 않죠. 내시경을 본다는 건 수술이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작은 절개선만으로도 수술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4개의 작은 구멍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데요. 보통 1cm에서 한 1.2cm 정도 절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 눈썹 위에 2군데, 관제 쪽에 2군데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수술 부위가 굉장히 짧고 그리고 출혈이 많지 않아서 보시면 최소 침습 수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회복이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고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끌어올린 걸 어떻게 고정하느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엔도타인과 같은 그 전용 수술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과 뼈에다가 작은 구멍을 내서 실로 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장님과 상담하에 나한테 어떤 게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게 될 거고요. 이 내시경 이마거상의 효과는 이마주름을 개선하고요. 눈썹의 처짐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눈썹이 낮은 분들, 눈썹 자체가 처진 분이라면 이 이마거상은 필수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내시경 이마거상 수술을 굉장히 요즘 많이들 받고 계신데요. 이 수술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면서 주변의 친구분들이 친척분들이 하신 거 보고 저도 이거 받고 싶어요 하고 내원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마거상 굉장히 많이 행해지고 있고 부담스러운 수술 아니다. 이걸 꼭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점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개 부위가 짧은 편이기 때문에 흉터가 적고 회복이 빠르다. 단점은 아까 봤던 감각신경을 끊어 먹을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이렇게 거상되면서 좀 당겨지기 때문에 우리 일시적으로 감각 이상 좀 얼얼하고 남의 살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을 수 있는 게 이 수술법의 단점이고 절개 부위에 굉장히 작은 일시적인 탈모나 그 수술 도구가 들어간 부분에 이물감이 살짝 호소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 케이스를 보시면 이분 보시면 50대 후반 어머님이신데 눈썹을 뭔가 억지로 좀 끌어올렸고 이마가 울퉁불퉁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눈 뜨는 게 많이 불편하니까 눈썹을 억지로 들고 있었던 케이스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눈썹이 이제 이마거상을 통해서 올라가면서 이마가 좀 매끈해지고 눈이 훨씬 더 선명하고 화사해 보이시죠? 이렇게 이마에 주름이 많으신 분들이면 이거는 이제 눈썹을 억지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럴 때도 역시 이마거상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과를 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고 눈썹이 이렇게 낮아서 뭔가 화가 나 보이고 좀 답답해 보이는 경우에도 이마거상이 도움이 되는데요. 이마거상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끌어올리면 전반적으로 인상이 좀 밝아지고 화사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2번째로 눈썹 밑 하나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눈썹 밑 거상이라는 수술인데요. 눈썹 바로 아래를 절개하기 때문에 눈썹의 흉터를 숨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쌍꺼풀 라인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들에서는 이게 많이 선택되고 있고 실제로 흉터도 잘 보이지 않고 수술 시간도 짧고 회복도 빠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건 선택하실 거라 알고 계실 거 생각이 됩니다. 이게 실제 디자인인데요. 눈썹이 이렇게 충분히 좋고 이런 분들은 이제 디자인선을 잘 활용해서 2번째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저 조직을 잘라내고 꼬매면 수술 직후고요. 이제 마지막 사진은 같은 분은 아니신데 다른 분이신데 이제 수술하고 한 10개월, 11개월 정도 되셨을 때 다른 시술 받으러 내원하셨다가 흉터가 너무 좋아서 제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거의 가까이서 봐도 흉터 걱정 크게 안 하실 정도가 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케이스를 보시면 이렇게 눈썹과 눈 사이 공간이 좀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서는 이런 눈썹 밑 거상을 하면서 작은 이제 쌍꺼풀 라인을 같이 만드는 거 이거 굉장히 도움이 되시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눈썹 밑에서 이렇게 살짝 끌어올리는 방법 보여드렸고 눈썹 밑에서 이제 처지고 불룩한 피부를 살짝 끌어올리면서 라인을 다시 한번 잡아서 좀 더 선명한 인상을 완성한 케이스입니다. 상안검 수술을 보시면 이거는 흔히 말하는 쌍꺼풀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얇은 쌍꺼풀 만들면서 처진 피부를 잘라내는 방법인데 이 처진 윗꺼풀의 피부를 잘라낼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 동시에 눈 뜨는 힘이 약한 경우 눈 뜨는 힘이 약하신 분들은 동시에 눈 뜨는 힘도 같이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선명한 인상을 만들 수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안검 수술도 필요하신 경우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보통 이제 피부가 얇고 처짐이 좀 적은 분들한테 저는 주로 추천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없던 쌍꺼풀이 생겼을 때 인상이 너무 강해지거나 인상이 너무 변하는 거를 좀 걱정하실 케이스들은 제가 추천을 못 드리고요. 이렇게 좀 원래 쌍꺼풀이 있던 분들이 좀 더 선명한 느낌을 원하실 때 주로 선택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눈꺼풀이 많이 좀 꺼지면서 눈뜬 힘이 많이 약한 케이스에서는 이제 눈매 교정을 통해서 좀 더 눈뜬 힘도 강화시켜서 좀 선명한 인상을 주고 눈두덩이 지방 재배치를 통해서 꺼진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 이제 상안검 수술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보다시피 겹주름이 있는 경우, 이런 겹주름이 있는 경우도 역시 상안검 성형을 통해서 라인을 하나로 정리해주면 좀 더 젊어 보이고 매끈해 보이는 그런 인상이 완성이 될 수 있고요. 하안검은 이제 눈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눈 밑에 이제 불룩한 부분에 대한 수술인데, 깊은 눈 밑 주름이라든지 처짐, 지방의 돌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고, 이게 이제 실제 수술하는 과정인데요. 보시면 이제 눈 밑에 피부 처진 거 좀 잘라내는 과정, 불룩한 이 지방, 눈밑 지방 일부 제거하면서 재배치하면 이런 식으로, 아까 나왔던 분이죠. 아까 눈썹 및 거상 케이스 하자 분이 그때 사실 눈밑도 같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애교살 살짝 만들면서 좀 매끈한 화사한 눈밑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좀 불룩하고 좀 벙버짐한 느낌이 있는 경우에도 살짝 애교를 만들면서 좀 더 화사한 느낌, 깨끗한 느낌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게 재수술인 경우도 많으신데요. 재수술인 경우는 특히 주의해야 될 게 많습니다. 피부의 탄력이 떨어져 있고 이미 지방을 재배치해서 또 다시 재배치할 지방이 없고, 이런 경우에는 눈꺼풀이 뒤집어지는 우리가 흔히 안검 외반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바깥 눈구석을 튼튼하게 고정해줘서 이 눈밑 지방을 잘 해결해줬을 때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이제 중안면 거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요즘 되게 핫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볼에 꺼짐이 있고 처짐이 심한 분들은 하안검 성형을 하면서 동시에 보통 중안면 거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중안면 리프팅이 이루어져야 앞볼의 볼륨이 좀 더 봉긋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얼굴도 좀 짧아 보이고 동안 느낌이 완성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안면 거상도 많이 행해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하안검 성형을 하면서 중안면 거상 같이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아래 이제 눈밑 지방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처짐이 심한 경우에는 앞볼 볼륨까지 좀 같이 해결함으로써 앞볼에 꺼졌던 볼륨을 개선하고 팔자주름도 조금 펴지는 효과도 얻으실 수 있고, 앞볼이 좀 길어 보이고 좀 꺼져서 좀 평평해 보이고 이럴 때에는 중안면 거상을 통해서 이 꺼졌던 부분이 같이 올라오면 좀 더 젊어 보이는 느낌도 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앞볼에 이제 인디언 주름이라고 하죠. 인디언 주름이 깊은 경우에도 이제 중안면 거상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좀 더 팔자 주름도 켜지고 앞볼의 볼륨도 확보되는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보통 일주일 정도는 조금 좀 멍도 있고 붓기도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약간 고생하는 시간이 좀 되실 텐데요. 일주일 차에 보통 웬만한 실밥은 다 제거해 드릴 수 있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인공 눈물이나 저희가 처방해 드릴 안약 같은 거 잘 넣어 주시는 게 중요하겠고, 2주 정도 되면 뭐 일반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 만났을 때 크게 막 어색하거나 부담스러운 느낌은 많이 좀 빠진 상태로 만나실 수 있어요. 1에서 3개월에 걸쳐서 점차 흉터가 옅어지고 자연스러운 이제 회복을 거쳐서 4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눈 주변 수술에 대해 살펴봤는데, 노화는 누구나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 각각에 맞춰서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 원장님과 상담하에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 각자에게 맞는 적절한 맞춤 선택을 통해서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얻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이동환 원장님께서 안면 거상 수술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바이브 성형외과의 이동환 원장입니다. 저는 안면 거상술을 위주로 이제 말씀드리면서 동안 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될 건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안면 거상술에 대해서 알게 된 계기들이 있으실 겁니다. 뭐 대표적인 헐리우드 스타가 있죠. 브래드 피트가 있는데, 이런 브래드 피트나 아니면 그의 유명인들 여러 다양하게 이렇게 TV로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안면 거상술을 이제 시행 받으면서 이제 안면 거상술이 대중화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얼굴들은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서 다음과 같이 팔자와 심부볼 그리고 턱선들이 조금씩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수술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이 팔자랑 그다음에 심볼, 턱선이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되는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수술을 시행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동안 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얼굴은 대체 왜 늙을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부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지방도 볼륨이 점점 빠지면서 얼굴이 홀쭉해진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면서 그리고 위치가 하강하면서 처진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스마스층 역시 근막층이 늘어나고 유지인대라고 하는 이제 얼굴층을 붙잡아주는 인대가 이제 약화가 되면서 점점 처짐을 이제 느끼게 되고 그다음 뼈 역시 골격 구조가 점점 감소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처짐과 꺼짐 이 두 가지로 노화를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런 수술들은 처짐과 꺼짐을 보완하기 위한 수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령대별로 노화가 이제 진행되게 되는데 30대에서부터는 보통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 주름이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적 관리를 통해 가지고 뭐 스킨 부스터나 아니면 스킨 보톡스, 그 외에 그런 보톡스나 필러 등등을 이제 통해 가지고 주름을 이제 좀 최대한 개선해 보자 하는 게 이제 30대에 이제 그런 노화를 이제 맞이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점점 40대에 접어들게 되면은 윤곽이 무너지면서 그러한 예방적 관리로서는 이제 뭔가 한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는 조직을 이제 지지할 수 있는 실리프팅이나 아니면은 그 외 레이저 리프팅 또는 이제 미니 리프팅이나 이런 시술이나 수술 영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5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수술적인 접근을 보통 고려하게 됩니다. 역시 누구는 이제 30대에 굉장히 이제 40대스러운 얼굴을 가지고도 있고 혹은 50대 뭐 조금 더 이제 젊어 보이는 얼굴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개인마다의 차이는 누구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 예를 들어 가지고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이 있는 경우나 아니면 얼굴 지나치게 만지거나 그런 습관들이 있으면은 아니면은 뭐 햇빛을 굉장히 많이 쐬거나 그런 경우에는 노화가 조금 더 빨리 진행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갑자기 이제 체중을 많이 뺐다거나 아니면은 윤곽 수술을 받으셨다거나 그러한 뭔가 가속화하는 원인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이제 동년배에 비해 가지고 조금 더 처짐이 더 빨리 가속화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팔자주름입니다. 팔자주름은 코 옆에서 입꼬리까지 이제 이어지는 주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볼처짐이나 피부 탄력의 저하로 인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심술보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심술보는 입꼬리에서 턱으로 내려오는 볼록한 부분이고 볼지방이 아래로 처지고 스마스층이 약해져서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턱 라인 같은 경우에도 뚜렷했던 턱선이 흐려지고 이중턱이 점점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목주름도 목 피부가 얇아가지고 비교적 노화가 빠르기 때문에 벌어진 목 근육의 경계로 세로주름이 생기기도 하고 이중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면거상술은 단순히 이제 피부만 잡아당기는 수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그렇게 수술을 한다고 한다면은 부자연스럽고 금방 다시 처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안면거상술은 단순한 수술이 아닌 구조적 리모델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스마스층을 박리를 하고 두 번째는 유지인대를 끊어서 조직을 재배치하고 세 번째는 남는 피부는 특히 장력 없이 이제 그러니까 당겨지는 힘이 없이 절제를 한다는 것. 요 세 가지가 수술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몇 가지 수술적인 것들을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안면거상술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술할 때 절개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기는 한데 눈썹 근처에서부터 귀 목 뒤까지 최대한 이제 피부 절개선이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절개를 하게 되고 피부를 저렇게 넓게 박리하고 그다음 스마스 아래층까지 박리를 합니다. 약간 회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지인대인데 우리가 피부를 박리하고 스마스를 전체 다 박리를 하게 되면 그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유지인대들을 거의 대부분 박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미니스마스 거상을 말씀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안면거상은 절개선이 굉장히 길고 박리 범위도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 기간도 긴데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최소한의 절개와 그다음에 최소한의 흉터를
흉터로 이제 남기고선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수술법이 고안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로 중화면부, 볼이랑 턱선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게 되고, 절개는 작더라도 다음과 같이 이제 풀 거상술처럼 유지인대를 꽤 넓은 범위까지 이제 방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계로서는 이제 목 부위 처짐은 개선이 어렵다라는 걸 다음과 그림처럼 이제 확인할 수 있겠고요. 피부 처짐이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쪽 조직을 잡아당기게 되면 피부가 굉장히 많이 남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남는 피부를 전체적으로 다 절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니 거상술이 아닌 전체 풀 안면 거상술이 필요하게 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니 리프팅 계열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리프팅은 앞서 말씀드린 거와 달리 이제 거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상이 아닌 리프팅이라는 거고, 이 수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유지인대를 방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회복 기간이 짧고 방리가 비교적 넓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다운타임이 굉장히 짧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단점은 확실합니다. 효과가 제한적이고 유지 기간이 짧습니다. 약 한 1년 전후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하나의 유지 보수의 의미로서 수술을 시행하는 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리프팅인데, 절개가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분들의 이제 대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돌기나 아니면 콘이 있는 실을 이용해 가지고 잡아당기는 그런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아무래도 대상은 피부 처짐이 적으나 조직이 이제 처져서 그런 레이저 리프팅으로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 를 대상으로 이제 하게 되고 있고요. 유지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게 단점입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또는 1년에서 2년 정도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폐임이나 아니면 광대가 부각되어 보이는 등의 그런 부작용들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나 아니면 다른 뭐 소개로든 이제 수술이나 시술을 받았다고 했을 때 어떤 수술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상담 시에 확인할 것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지인대를 방리하는지, 두 번째는 방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세 번째는 피부 절개는 어디로 얼마나 하는지,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유지인대를 방리하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방리하지를 않으면 당겨놓은 봉합사의 힘이 약해지면 그대로 이제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의 리프팅의 범위로 이제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방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물어봐야 되는 거는, 방리를 이제 스마스 조금만 하게 된다면 유지인대를 정확하게 다 방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유지인대를 다 방리하려면은 팔자 그리고 심부볼 근처까지 방리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피부 절개는 내 피부 처짐에 맞게 어느 정도 이제 피부 처짐이 많다 그러면 안면 거상술을 시행해야 되는 거고, 피부 처짐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미니 스마스 거상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조금 더 유연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기 때문에 요 3가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제시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요거는 한번 뭐 캡처를 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종이에다 적어가면서 한번 점수를 계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안면 거상 수술하는 게 좋을지 혹은 시술도 가능할지 간단히 점수화 시켜 봤는데, 요거는 사실상 제가 임의로 설정한 점수이기 때문에 한번 재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연령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많을수록 처짐이 더 심하기 때문에 안면 거상술이 조금 더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지방 하강 정도입니다. 팔자주름이나 심부볼이 뚜렷하고 턱선이 많이 흐려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시술이나 이런 경우보다 안면 거상술을 조금 더 고려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기대치, 결국엔 내가 이제 얼만큼 기대를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 요소입니다. 최소한으로 이제 뭔가 잡아당기길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좀 눈에 띄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남들이 몰랐으면 좋겠다. 수술을 받았는지.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술 쪽이 좀 더 맞을 거고요. 확실하고 극적인 리프팅을 나는 이제 해보고 싶다. 그렇다라면은 아무래도 수술이 조금 더 맞을 거고요. 회복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간도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일주일 뒤에 우리가 실밥을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큰 붓기는 2주 정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2주 이상 확보를 하면은 아무래도 수술도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피부 탄력이나 남는 피부의 정도에 따라서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우리 귀에 보면은 벌써 이제 이미 주름이 생기고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쭉 피부를 올렸을 때 남는 피부들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수술적인 처치를 통해 가지고 남는 피부를 절제하는 수술이 조금 더 맞게 고요. 그다음에 이전 리프팅 시술 경험 역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리프팅 시술을 이제 보통 경험해 보시고서는 효과가 만족스러우면은 그 상태로 이제 시술로 이제 계속해서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제 시술로서는 만족이 안 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술적인 처치를 이제 조금 더 고려해 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대략 21점 이상 정도면 안면거상술이 이제 권장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피부가 늘어지고 지방 하강이 이제 뚜렷한 분들이 아마 이 정도 점수에 해당될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술이 가장 합리적일 거고요. 11점에서 20점 정도면 미니거상술이 조금 더 맞을 거고, 0에서 10점 정도면 레이저나 고주파 실리프팅 같은 비수술적 리프팅도 어느 정도 효과를 이제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 세 가지는 아무래도 우리가 임의로 나눈 거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맞는 것들을 이제 선택하기 위해서는 좀 전문의의 그런 상담을 필요로 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술을 이제 마음 먹으면은 우리가 도대체 수술을 언제 할지, 그런 혹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나는 나중에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보통 몇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오해는 무조건 늦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늦게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닌 이유가, 60대에서 70대 이후에 너무 늦게 이제 수술을 받게 되면 이미 피부 탄력이 너무 저하가 돼 있고 뼈 손실이 많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 결과가 한 40대, 50대에 한 거에 비해서 제한적일 수가 있게 됩니다. 또다시 이제 오해 두 번째는 수술은 평생 한 번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수술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긴 합니다. 재수술 자체가 어렵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수술을 받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안면거상술에 능숙한 의사 같은 경우에는 재수술이나 세 번째 수술까지도 그렇게 큰 무리 없이 혹은 뭐 부작용 없이 이제 시행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이제 방문해 주신다면 우리가 뭐 수술의 골든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 수술을 이제 제안해 드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국에는 뭐 보통 이제 느끼기에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느껴지고, 동시에 아직 조직의 탄력이나 회복력이 충분한 시점이 이제 보통 40대에서 60대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수술 시간은 미니스마스 거상은 약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이고요. 안면거상은 약 3시간에서 5시간 정도입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우리가 병행수술, 앞에서 말씀드린 눈수술이나 아니면 이마거상, 이런 수술들을 보통 병행하게 되고, 또는 이제 꺼짐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지방이식도 같이 병행을 하곤 있습니다. 그리고 더해가지고 스킨 부스터나 이런 뭐 우리가 좀 통증이 있는 그런 시술들도 같이 병행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병행 수술을 다 같이 하게 되면은 수술 시간이 조금 더 이제 길어질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런 회복은 어떻게 이제 진행되고 얼마나 걸리는지인데요. 회복 타임라인은 보통 3일 정도에 우리가 배액관을 제거를 하게 되고, 그 시기 동안 냉찜질을 굉장히 열심히 해주라고 말씀드립니다. 붓기가 가장 심할 시기이고요. 1주차만 돼도 붓기가 어느 정도 좀 감소합니다. 실밥을 제거하게 되고, 큰 붓기는 약간 남아있습니다만 3일차보다는 조금 덜해지고요. 울퉁불퉁한 그런 느낌이 아직까지 남아있게 됩니다. 한 달 차쯤 되면은 이제 큰 붓기는 어느 정도 거의 대부분 사라졌고, 멍도 거의 대부분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윤곽이 드러나게 되는 시기가 나타나는데요. 피부가 약간 단단하고 당기고 있고 또 감각도 둔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시기부터 흉살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시기가 시작되는데, 이 시기에는 우리가 안쪽 조직이 이제 리모델링 되는 시기가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약간 어느 부분은 붓기가 빠지고 어느 부분은 붓기가 좀 심하고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해 보이는 시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보통 대부분 이런 울퉁불퉁한 시기는 누구나 다 겪는 시기이고 그 자체로서 정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3개월 차쯤 되면 거의 대부분 마무리로 이제 좀 이제 회복이 이제 완성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표정이나 아니면 그런 울퉁불퉁한 촉감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자연스러워지고요. 6개월 차쯤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잠붓기가 모두 빠지면서 최종 라인을 확정되는 그런 시기가 되게 됩니다. 간혹가다 이제 6개월 지나고 나서도 약간 좀 울퉁불퉁한 느낌들이 남아있기도 하는데, 그런 흉살 시기가 개인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늦어도 한 1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상복귀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이제 물어보시는데, 가벼운 외출은 3일차부터 보통 가능하게 되고요. 사회생활, 출근은 뭐 1주에서 2주차 정도면 가능합니다. 대면 업무를 하지 않는 이상 뭐 우리가 붓기나 멍 정도는 어느 정도 좀 감안하고 출퇴근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머리 감는 거는 2에서 3일 정도. 그 다음 화장은 일주 후부터 이제 가능하게 되고요. 가벼운 산책은 3일 정도 뒤부터 이제 권장을 하게 되고, 음주나 흡연은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최소 4주 정도는 이제 금지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헬스나 수영, 특히 수영 같은 경우에는 한 6주 정도 뒤에, 그 다음에 가벼운 운동은 한 달 정도 뒤부터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염색이나 파마는 이제 4주에서 6주 정도 뒤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케이스들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비포, 그러니까 이전에 그 팔자나 그 다음에 심부볼 그리고 턱선이 많이 묻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우리가 결국 개선시키고자 하는 부위는 요 세 부위라고 보시면 되시고, 다음과 같이 팔자랑 그 다음에 심부볼, 턱선이 깔끔하게 정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옆볼이 많이 꺼져 있고, 그 다음에 팔자, 그리고 또 심부볼이 조금 더 도드라져 있고, 목주름도 가로주름이나 세로주름이 이제 온폭 패여 있는 세로주름이 조금 더, 이제 드러나셨던 분인데, 역시 수술 후에 이제 세로주름이나 아니면 팔자, 그리고 심부볼, 턱선 라인까지 쭉 개선이 된 걸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옆볼 볼륨도 비교적 자연스럽게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심부볼 지방을 재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안면부가 짧아지면서 중안면부가 비교적 역시 또 짧아지는 그런, 효과를 이제 같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볼륨이 채워진 듯한 효과를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역시 중안면부가 비교적 좀 긴 것처럼 느껴지시고, 팔자랑 그 다음에 심부볼 이제 이 뚜렷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길어 보인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얼굴입니다. 역시 수술 후에 중안면부가 비교적 좀 짧아 보이고, 팔자랑 그 다음에 심부볼, 턱선이 이제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팔자랑 심부볼, 이제 목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수술을 진행하였고,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팔자, 심부볼, 턱선이 정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술 결과는 얼마나 유지되는지 이제 물어보시는데, 일반적으로 안면 거상은 10년에서 15년, 그 다음에 미니 거상은 5년에서 10년 정도 이제 되돌려주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수술은 사실상 이제 노화를 리셋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관리는 필요하긴 합니다만, 수술을 받지 않으신 분들보다는 항상 이제 뭐 5년에서 10년 정도 이제 앞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이제 저희는 하시면은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고, 생활 습관도 역시 좀 개선을 하면 좋은 것들이, 자외선을 이제 좀 최대한 피하게 되고 피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금연이나 절주, 그리고 안정적인 체중을 유지해 주시거나 보습이나 영양도 역시 신경을 써주시면은 이러한 젊게 된 수술 결과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프팅 항노화 수술로서 이제 자신감과 젊음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적절한 수술로 충분히 개선을 할 수가 있고, 전문의와 상담 후에 자신과 맞는 수술법을 선택하면서 이제 우리가 항노화 수술로서 이제 자신감과 젊음을 되찾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바이브 성형외과의 이동환 원장이었습니다. 이제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답변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베이포트 9696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눈썹뼈가 돌출이 되고 이마가 약간 평이마, 누운 이마인데 보톡스 정도로 인상을 좀 좋게 할 수 있을까요? 정면도 정면이지만 옆모습의 형태가 좀 이뻤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남성입니다. 당연히 이제
연세가 드시면 누구나 이제 눈썹을 많이 치켜뜨게 되시죠. 그러면서 이마에 주름이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 울퉁불퉁함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볼륨이 좀 많이 꺼졌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고 하신데요. 보톡스를 맞으면 일단 그런 주름의 작용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마에 울퉁불퉁한 느낌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보톡스를 맞은다고 해서 주름은 개선되겠지만 만약에 처짐이 많은 분이라면 이 눈썹이 확 떨어지면서 굉장히 무거워 보이고 눈썹이 굉장히 좀 많이 눌리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보톡스를 맞았을 때 내가 처짐이 많을 것 같다 예상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술적인 접근을 한다면 물론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나눠 생각해야 되겠지만, 처짐이 심하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수술이죠. 내시경 이마 거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좀 처짐도 개선하고 이마의 그런 울퉁불퉁한 누운 느낌도 좀 개선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처짐이 그렇게 많지 않고 보톡스 맞아도 주름만 개선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볼륨이 좀 문제다라고 하면은 볼륨을 개선할 목적으로 지방 이식이나 필러와 같은 그런 입자를 주입하는 것도 이 모양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직접 상담을 하신다면, 그리고 사진이라도 저희가 볼 수 있다면 적절한 플랜을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JHK라는 분께서 닉네임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나이가 드니까 눈 뜨는 힘이 약해져서 수술을 고려 중입니다. 수술 후 인상이 너무 강하게 바뀌지는 않을까요?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 많이들 하시는 질문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처음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고 오시는 게 상안검 수술을 알아보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상안검은 쉽게 말해서 얇게라도 이제 쌍꺼풀을 만드는 수술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쌍꺼풀을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인상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경우, 즉 처짐이 적을 경우에는 피부 절제가 거의 없이 쌍꺼풀을 만들었을 때 물론 잘 어울리는 경우도 있고 너무 만족스러운 경우도 많은데, 보통 중년 이후에 내원하셨을 때는 처진 피부가 많을 때 오시기 때문에 쌍꺼풀을 만들었을 때 인상 변화가 너무 세진다거나 오히려 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당혹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쌍꺼풀을 무조건 만드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처진 걸 끌어올리는 게 우선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눈썹의 위치에 대한 부분을 꼭 얘기 드렸는데요. 눈썹의 위치가 낮은 분이라면 여기서 저희가 뭐 상안검이나 눈썹 밑 거상이나 하는 게 생각보다 도움이 안 되세요. 이게 좁은 공간에서 우리가 막 지지고 볶고 하는 게 생각보다 인상만 강해지지 수술하고 나서 너무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연스러워도 너무 자연스럽다, 이게 장점이다 단점이에요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바로 그런 수술법이거든요. 그래서 눈썹이 낮은 경우에는 큰 인상 변화 없이 자연스럽게 젊어지고 싶으시다면 그때는 내시경 이마 거상이라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눈썹이 충분히 높은 위치에 있으시다면 눈썹 및 거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처진 피부를 살짝 들어 올리기만 해도 충분히 인상 변화가 크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좋은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술법이 나에게 어울릴지는 사실 직접 상담을 하고 결정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가까운 병의원이나 성형외과 전문 원장님께 방문하셔서 의견 들어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인지 한번 보면, 거상 이제 우리 닉네임 박수현님께서는 이제 실리프팅을 해도 효과가 없어서 거상술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요라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리프팅이랑 이런 거상술, 이게 실리프팅 해보신 분들께 거상술은 좀 더 난이도가 있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원장님? 보통 실리프팅 시행 후에 거상술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난이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실리프팅이 만들어내는 이제 콜라겐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얼굴 안쪽에 있는 그런 신경과 약간 비슷한 경향성을 이제 띠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이제 신경이나 뭐 그런 주행 결로를 이제 약간 비슷하게 따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술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숙련 후에 이제 안면건상술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어렵지 않게 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리프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기대치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거상술을 이제 보통 생각하셨을 때 실리프팅보다 이제 더 나은 효과를 이제 원하시는데 아무래도 안면거상술 말고서는 실리프팅보다 더 나은 효과를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실리프팅에서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셨다 그러면은 안면거상술을 적극적으로 좀 권유하는 편입니다. 그러십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을 좀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돼서 이제 마무리 멘트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바이브 성형외과가 이제 웰리스 센터와 함께 이런 항노화 파트까지도 좀 강화를 하면서 우리 이동환 원장님과 함께 이제 중년 이상의 고객분들에게 만족도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술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잘 지내오다가 이제 이거를 좀 예뻐지려고 했는데 만약에 예뻐지려고 했는데 좀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좀 부작용이 생기거나 하면은 좀 걱정이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원칙으로 하는 거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노화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원장단은 결코 이렇게 과격한 수술이나 검증되지 않은 수술법이나 무리한 수술 플랜은 드리지 않도록 이제 저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기대치, 좀 드라마틱한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정말 티 안 나게 자연스럽게 변하기 원하시는 분들인지 그런 기대치에 맞춰서 다양한 플랜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한번 내원하셔서 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수술 후 회복 과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산소 치료와 같이 이제 수술 후 회복을 빨리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장비들도 갖추어 놓고 있고 또 빠른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수액 프로그램도 저희 갖춰 놨기 때문에 수술 후 회복 과정이 사실 많이 걱정이실 거거든요. 그죠? 이게 실리프팅이나 이런 거는 비교적 간단하니까 다음날 출근하는 게 어려움은 없지만 오늘 저희가 좀 다뤄드렸던 이런 수술적인 접근은 보통은 좀 회복 기간이 좀 요하는 그런 수술이다 보니까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그런 걱정 없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원장님 뭐 마무리 멘트 하고 계신 거 있으실까요? 뭐 찾아주신다면 이제 안면거상술이든 아니면 눈 주변 이제 상한 거, 하한 거, 이마거상술까지 항노화 성형 저희 전반적으로 이제 확실하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내원해 주셔가지고 상담이라도 한번 오셨으면은 최대한 이제 친절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라 좀 떨리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50분이 너무 금방 지나가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 그리고 또 궁금한 주제가 있으시면 저희가 또 찾아서 여기서 또 도움이 되는 정보, 유익한 정보 전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이제 저희 방송 시간이 다 마무리돼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 답변, 이제 질문이 뒤늦게 막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답변 못 드린 분들은 저희 나중에 채팅창을 통해서라도 답변을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브 성형외과 유영문, 이동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